오늘의 제뉴스입니다. 일산시가 망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기로 했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사업자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산 4개의 농군단지가 수선 목적과 달리 수의계약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농군단지 입주 기업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현지인 고용 우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 고용은 2.9%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3년 동안 200여 건이나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려 했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익산 도심이 만경강 일대까지 팽창하는 건데요. 건설 경기 악화로 사업자 공모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산시가 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강행합니다. 지난해 하려 했던 민간 사업자 공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참여업체가 결정되면 일산시 51%, 사업자 49%의 지분율로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 사업자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사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일산시는 일부 업체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1개 업체만 참여해도 수변도시 건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목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는 것이고 1개 업체밖에 안 들으면 1개 업체만 가지고 이제 적격 심사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자가 정해져 수변도시 건설이 진행돼도 또 다른 관건은 분양 경쟁력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141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개발해 18,000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만경강 북쪽에 위치한 오산면과 춘포면, 목천동이 후보지로 꼽힙니다. 당초 공급 계획대로 2028년까지 7,000세대가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산시는 분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다시 수립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만경강 수변도시를 배후도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새만금하고 거의 그 만경강 수변도시까지 직통도로를 새만금 MP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심상부역에 새만금 배후도시가 되는 것인데,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되는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일산시가 올해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 등 도심 팽창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 8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5%인 1조 원이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가동하며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와 기성금 활용 확대 등 한시적 트레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의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에서 1시민 1자원봉사 확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에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익산교육지원청, 익산도시관리공단, 전북에너지서비스 봉사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봉사문화 조성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봉사 연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도내 선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청도의 정주 여건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17일부터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군산 어청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과 주민안전시설, 불법 조업 방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현재 전국 34개 섬이 지정돼 있고 9개 섬이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도내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을 개정해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오늘 대광법 개정 건의서를 국회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 보냈습니다. 현행 대광법은 특별시나 광역시를 보유한 지역만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전북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광법 제정 후 17년간 정부는 177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내 벽시가 절반가량 병해를 입으면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북도는 올해 종자사업소를 통해 150여 톤 분량의 벽시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절반가량이 병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품질 브랜드 쌀인 심리향은 생산 물량 전체가 병해를 입어 올해 농가 보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종자사업소는 지난해 여름 채종단지에 폭우가 몰아치면서 병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산시 출자기관인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전담이사 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발전은 오는 31일까지 금융과 법률,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 이사 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자격은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이며 출자 출연기관 법률에 근거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시민발전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군산시장이 임명합니다. 군산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 목적과 달리 수의계약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현지인 고용 우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 고용은 2.9%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3년 동안 200여 건이나 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지난 1987년 처음으로 조성된 성산 농공단지. 지금은 서수와 옥고, 인피 등 4개 농공단지로 늘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지자체와 제품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입주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일반 산단보다 입주 조건이 좋은 이유는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농공단지 개발 통합 지침에 따르면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를 우선 입주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소득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의 계약을 하죠. 하지만 4개 농공단지 165개 업체 가운데 현지인 채용은 35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고용률도 전체 2,212명 가운데 64명, 2.9% 수준입니다. 반면 군산시와의 수의 계약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193건, 176억 원이 체결됐습니다. 이런 데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한 해 2억 4천만 원을 입주기업의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본래 취지는 잃고 수의계약의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 기업들이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실제 고용률이 얼마 되는지 보고 향후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 임대를 할 때 그런 것을 위시로 하는 관리 계획도 세우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특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추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에 내려졌던 기상특보가 해제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군산 등 섬 지역을 오가는 5개 항로 여객선 운항과 국립공원 탐방로를 점검한 후 재개할 방침입니다. 폭설로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과 농수축산시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쉼터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부안군 들포면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도내 7번째입니다. 현재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축산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익산에서 지난해 6만 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에서는 6만 88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군산은 5만 8,070건입니다. 도내 전체로는 56만 8,324건으로 55.6초당 1건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 비축며 매입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북도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벼 매입 자금을 확대한다고 해놓고 정작 공공 비축며 매입 가격을 작년보다 10%가량 낮게 정한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양곡관리법 거부와 쌀 생산 조정제 시행 등 농심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때 웅치와 이치 전투에서 공을 세운 두정란 장군과 부친인 청백리 두사순 현감의 홍보관이 준공됐습니다. 두릉두시 종친회는 최근 두정란 장군과 두사순 현감의 애국충절과 청백정신을 기리는 홍보관이 옥구음묘역에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관은 한옥으로 위패와 현감 인명규지 등의 자료가 전시됩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향토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된 두정란 두사순 묘역 주변에 사적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군산 세대당 인구수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산의 세대수는 12만 5,189세대로 세대당 인구수는 2.06명입니다. 이는 1년 전 세대당 인구수 2.1명보다 0.04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세대당 인구수는 지난 2015년 2.43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떨어졌고 27개 읍면동 가운데 18곳은 2명 미만입니다. 새해를 맞아 선보인 익산 소원열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소원열차는 이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운행되는 관광 열창 사품으로 예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전국에서 300여 명이 몰려 매진됐습니다. 탑승객들은 익산에 도착하면 열차 안에서 만든 자신의 소원 등을 들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원불교 충부를 방문해 소망을 기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그린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원문화산업 5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정원문화 산업화를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712개였던 정원을 2029년까지 1082개로 370개 늘립니다. 또한 정원산업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정원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술연구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도 수당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입니다.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는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공헌자 및 유족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습니다.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창군은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한 뒤 공단 설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립 시 위탁시설은 운공습지 유스호스텔, 선운산 국민 여가 캠핑장, 고창갯벌 오토 캠핑장 등 8곳입니다. 공공시설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도내 평준화 고교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누리집을 통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익산은 1,610명이 합격하고 77명이 불합격했습니다. 군산은 1,820명이 합격하고 35명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나오며 결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자립생활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463명을 모집해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은 군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부터 39세 청년으로 농업과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업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3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윈터스쿨이 운영됩니다. 윈터스쿨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대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자기주도 학습 방법, 고교 학점제, 생활기록부 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이 올해 전북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강희성 총장은 지난달 군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강 총장은 1년 동안 전국 7개 권역 총장협의회 연합의 전국권 대표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북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이 정부의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1억 7,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에서 활동할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겁니다.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은 1995년에 창단했으며 올해는 4월부터 7차례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이소프라노의 대명사 빈소년 합창단이 8년 만에 익산을 찾아옵니다.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 중 하나로 수많은 음악가가 빈소년 합창단을 거쳐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과 군산시 사회적 기업 청기와의 돌봄 프로젝트 나랑 친구할래가 운영됩니다. 군산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매일 40여 가구의 가족들이 참여 중이며 재방문율도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구름이 많으며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5m, 먼바다 최고 2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